2024년에도 나라의 TV를 한결같이 아껴주시고 보다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4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 신속히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즉각 체가할 전망입니다. 정가에서는 5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국회는 재표결을 해야 하나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공천 이후로 최대한 표결 시기를 늦춘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 의원들의 반란표를 기대하려는 속셈인데요.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의 통과 여부와 별도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비판적인 다수 여론을 과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을 뜻하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쟁을 총선 전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 도당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질의에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재판이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질의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법이 악법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에서 넥타이를 풀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의자 위에 올라 여유롭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단상에 오르기 전엔 넥타이와 셔츠 단추를 푸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지난 2일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한 TK 대구 경북 지역 당신년 인사회 행사장은 지지자들과 유튜버 등 천여 명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은 3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의 우부 요인을 포함한 각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또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라고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올해 총선에 대한 각오를 다졌는데요. 저희는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돼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이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 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시도당 창당 기준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이준석이 하는 말이나 이재명이 하는 말은 왜 이리 신뢰가 가질 않는 거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이준석의 신당 세력화와 관련해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후보나 이미 한 번 컷오프된 후보들은 아무리 합류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YTN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의 창당 경험을 언급한 뒤 경쟁력에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진 사람이 신당에 합류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스러기 주워 담기, 이삭 줍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의 가칭 개혁신당이 하루 만에 당원 2만 명 이상을 모집한 것을 두고도 아직은 부족하다며 정당을 만들려면 각 시도별로 5천 명씩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8년 전에 전국구에 후보를 낼 정도로 사람이 많이 보였다. 그 중심에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인사들에 대해 각을 세우는 데 대해 그게 차별화가 안 된다. 누구를 비판하면 그건 정치평론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언론계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언론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거란 지랄맞은 개소리가 들려나오는데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앞서 TBS 출연금 지원 중단,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부터 이어지는 미디어 공작 재원 축소 기조를 미디어 공공성 파괴라 규탄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언론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복원된 예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당초 안대로 크게 줄거나 지원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 가장 크게 칼질을 당한 건 연합뉴스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이 반영된 지난해 이미 정부 구독료 15%, 50억 원 감액을 겪었던 연합뉴스는 올해 예산에선 무려 82%, 229억 원이 삭감된 50억 원 편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되살아난 예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원으로 편성했던 KBS 대외방송 송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은 국회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복원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4억 원에서 올해 108억 원으로 16억 원이 줄었는데요. 이에 한 네티즌은 공적 기능? 언론 방송 기레기들이 지난 10년 동안 과대표해서 사적으로 기사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과 이 사회에 피해 끼친 것만 해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인데 어딜 뚫린 입이라고 기레기들이 공적 기능 운운하나? 네이버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브 수백만 조회수 찾아봐도 다수의 국민은 니들을 백해무익한 부류로 보고 있다. 니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라고 힐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언론 방송이 진영에 따라 비판 수위가 달라지는 게 과연 공적 기능인지 되묻고 싶어지는데요. 좌파 정권에서 그동안 복에 겨운 삶을 누렸다면 속칭 기레기라 불리우는 방송 언론들이 허구한 날까되던 우파 정권에서 혹독한 삶도 살아봐야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